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세법 입문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입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니까 거기서 뭐 이걸 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뭐 시험을 본다 이런 건 아니고요. 물론 다 관련된 거긴 하지만 이걸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좀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수업은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뭐 이걸 보고 암기하시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죠? 그 정도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는 거기 인문서 페이지 317페이지에 보시면 조세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옆에 보시면 앞에 부동산 활동 및 산출세 계산에서 그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충 정리해 놓은 거 그죠?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관한 법을 배우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부동산 중개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과 관련된 걸 배우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무엇을 배우느냐? 자, 이 부동산의 대표 주자가 토지하고 건축물을 우리가 부동산이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고팔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걸 표현할 때 뭐 단순무식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대표적인 부동산이고요. 그 부동산을 사거나 가지고 있거나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요 사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좀 있어 보이게 취득한다 그러고 가지고 있는 걸 보유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파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도한다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개사 하는 일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그럼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때 뭘 내냐면 취득세라는 걸 냅니다. 취득세. 얘는 이름이 왜 취득세냐면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라 해서 취득세입니다. 그리고 등기 등록과 관련해서 나중에 뭘 배우냐면 등록 면허세라는 걸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을 때는 세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죠. 들어보신 얘기죠. 실제로 내시고 재산세, 그리고 이걸 좀 많이 가지고 계시면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종합부동산세 그러죠. 다 들어보셨죠? 뉴스에 계속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팔면 내는 세금, 잘 아시는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5가지를 주로 배웁니다. 공인중개사 관련된 세금은 취득단계 조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취득단계, 즉 취득 관련 조세 그러고 이는 보유 관련 조세 그러고 이는 양도 관련 조세 그럽니다.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 보니까 보유세 하는 것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보유세가 바로 보유했을 때 낸 세금, 즉 뭐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형제지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가족이죠.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시고 나서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있으면 내는 거고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재산세를 안 내면 그 사람은 종부세 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기준이 누굴 따라가냐면 재산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신 분 중에 종부세를 추가로 낼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재산세 종부세는 무조건 얘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현재 내가 부동산을 11월 달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올해 2021년 11월 달에 현재 본인이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년 2022년도 재산세를 본인이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왜 그런다? 내년 건 내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재산세도 나가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5개를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동산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게 출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그걸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래서 산출세액 그래서 그 표 정리하는데 이것도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세금을 이제 계산할 때 그 뒤에 가서 이걸 바로 배울 건데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해서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 금액이 있고 그 기준 금액에다 얼마의 비율만큼 과세해서 세금을 계산하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때 이 과세 표준이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하나는 종가세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크게 언급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용어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럼 얘가 이 가운데 글자만 틀립니다. 가, 양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란 말은 가격, 금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되는 게 금액으로 1원, 10원, 100원, 1000원, 10억, 100억, 1000억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 그러고 금액이 아닌 건 뭐라고 그래요? 종량이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레기 종량제 그러고 인터넷 종량 이런 말이 나오죠. 쓰레기 종량제를 왜 종량제라고 그래요? 쓰레기를 버릴 때 양, 부피에 따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기준이니까 얘가 양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금액으로 표시된다 그러면 그냥 종가 그러시면 되고 금액이 아닌 거 수량 등으로 표시되면 그냥 종량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얘가 종가세입니까 종량세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르지는 않습니다. 용어상으로 나옵니다. 자꾸. 그럼 나중에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럼 이런 뜻이에요. 가격, 수량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얘가 예를 들면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가 대출 같은 걸 받게 되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1억을 빌렸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돈을 1억 빌리면 은행에서 신용으로 1억 빌려주세요. 그러면 1억은 관두고 1원도 안 빌려주죠. 그래서 뭐를 해요? 담보를 놓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은행에서는 여러분 담보물에다 뭐를 해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설정 등기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럼 이때 등록세를 내는데 이때 어떻게 내냐면 얘가 1억을 빌렸죠? 그럼 1억 곱하기 0.2% 2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뭐예요? 과세 표준이고요. 이게 뭐예요? 세율이고요. 그렇죠? 얘가 뭐예요? 산출세액 그럽니다. 얘가 산출세액 그래요. 그럼 과표, 세율, 산출세액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가 과표인데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가 됐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종가. 그런 거 별게 아니죠. 자, 이 1억 원을 갚았습니다. 빚을 갚으면 돈만 갚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 또 뭐 하셔야 돼? 말소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말소 등기할 때도 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말소 등기는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줄 긋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공보상에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채권 금액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줄 거 있으면 말소가 된 거죠. 이 두 줄 근대 돈을 받는다는 거지. 근데 꼴랑 이거 하면서 건당 뭐 1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는 요 줄 건당 한 건당 6,000원입니다. 한 건당 6,000원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한 건당 6,000원. 그럼 얘가 6,000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과표고 얘가 세율이고 얘가 산출세액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과표니까 과표가 금액이 아니라 건수